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신사고 우교과서 3 2학년 1학기 5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질문하며 글읽기 합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설명문이고요. 어떻게 읽어야 능동적으로 읽는 것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와 관련된 글 우리 교재 146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가문단. 우리의 일상생활은 선택과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까? 오늘 학교에 갈 때 무슨 옷을 입고 갈까?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와서 공부는 몇 시간 동안 하고 텔레비전은 몇 시간 동안 볼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선택이고 의사결정 과정이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선택을 올바로 하려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제약 조건을 잘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것은 각자 다르지만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으로써 만족을 최대한 크게 하려는 선택의 목표는 동일하다. 사람들이 소비를 통해 얻는 만족,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효용이라는데 누구나 이 효용을 크게 하려고 한다. 자, 소비를 통해 얻는 만족을 우린 뭐라고 한다고요? 효용이라는 거예요. 이 효용을 크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예시죠. 부모님이 저녁상에 올릴 생선을 고등어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오징어로 할 것인가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고등어를 선택할 경우에는 고등어의 가격과 고등어 소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계산하고 오징어를 선택할 경우에는 오징어의 가격과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계산하여 둘 중 어느 것을 구입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제 구매 결정 과정에 대한 예를 이제 부모님의 경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상품의 소비로부터 얻을 만족감과 상품의 죄송합니다. 가격을 비교하여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만족이 커지도록, 즉 지출하는 돈의 가치가 가장 크게 되도록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게 나왔죠? 지출하는 돈의 가치가 가장 크게 되도록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비의 기본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다. 주어진 용돈 안에서 선택 가능한 여러가지 상품, 예를 들어 음악 CD, 피자, 참고서나 컴퓨터 게임 가운데 어느 것을 구입해야 자신이 지출하는 돈으로 가장 큰 만족을 얻게 될지 계산한 후에 구입한다. 이것도 결국 뭐 효용을 크게 하기 위한 거죠. 이제 학생들의 예를 통해서. 물론 이러한 계산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이처럼 대부분의 기억 묶어볼까요? 소비자들은 만족, 편익, 비용, 선택과 같은 경제학 개념을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머릿속에서 나름의 계산 과정을 거쳐서 최고의 만족을 얻기 위한 선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나름대로 뭐라고 있다? 합리적인 소비를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정확한 경제학 개념을 모르더라도 나름대로의 합리적 소비를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효용이라는 거 오마이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사람들이 소비를 통해 얻는 만족이다. 효용이요. 합리적인 소비라는 것은 뭐냐? 즉 내가 갖고 있는 소비할 수 있는 것, 즉 지출하는 돈의 가치가 가장 크게 되도록 구매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자,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선택에 앞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글의 핵심 내용입니다. 결국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합리적인 소비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점. 우선 어떤 상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그 상품이 꼭 필요한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 고려할 점 1번입니다. 이제 나옵니다. 소비를 위해 고려할 점 1번. 상품의 필요성을 따져봐라. 여기 나오죠. 혹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 보여 사고 싶은 것은 아닌지, 내가 이것을 사면 얼마나 많이 이용할 것인지, 또 그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이처럼 신중히 생각해보지 않고 물건을 구입하면 후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샀다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 고려할 점 두 번째.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자신이 사고자 하는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잘 알아야 한다. 합리적 소비를 위해 고려할 점 2번. 자주 구입하는 볼펜, 참고서, 식료품의 경우는 대부분 품질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자주 구입하지 않는 물건이거나 새로운 상품일 경우에는 구입하기 전에 그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잘 알 수 없다. 따라서 노트북, 휴대전화와 같이 자주 구입하지 않는 상품들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 외에 이미 사용해본 사람의 의견이나 광고를 통해서도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자, 그럼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 고려해야 될 점은 품질이나 성능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상품 설명서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미 사용해본 다른 사람의 의견. 방법 2번. 그리고 또 광고. 방법 3번. 자, 좋은 광고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준다. 그런데 어떤 광고는 상품의 성능을 과장하기도 하고 소비자를 현혹시켜서 필요 없는 상품을 사도록 만들기도 한다. 여기에 현혹되지 않고 합리적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은 상품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와 그렇지 않은 광고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광고의 장점은 뭡니까? 광고의 장점.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준다. 이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뭐죠? 상품의 성능을 과장하기도 하고 소비자를 현혹시켜서 필요 없는 상품을 사도록 만든다. 광고의 단점. 자, 계속 가보죠. 이렇게 상품의 품질과 성능을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이때 이용 가능한 정보가 많을수록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정보를 얻는 데도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무한정 정보를 찾아다닐 수는 없다. 다양한 경로로 상품의 품질과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상품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면 또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아무리 필요한 상품이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래서 상품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결정할 때 상품의 가격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결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동일한 상품은 어디에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팔릴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동일한 상품이라도 지역 판매 방법, 판매자에 따라 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상품의 가격도 꼼꼼하게 비교해 보아야 한다. 고려할 점 3번.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고려해야 될 점 3번. 상품의 가격을 뭐해라? 확인해 보아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자, 요즘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일이 많아지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격을 비교한 뒤 가장 작은 비용을 들여 최고의 만족을 얻기 위한 선택을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은 쿠폰을 이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쿠폰의 장점이죠. 쿠폰의 장점. 그렇지만 쿠폰을 이용해서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단점이죠. 쿠폰을 이용해서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물건을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쿠폰의 단점이죠. 쿠폰의 단점.
그런데 언제나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상품을 선택하면 합리적인 소비인 것일까?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상품의 가격이 너무 저렴할 경우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비슷한 성능을 지닌 상품인데도 지나치게 싼 가격을 내세운 상품이 있다면 구매를 결정할 때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격이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매우 많다.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과 가격대의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구매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사전에 상품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로부터 얻은 정보를 잘 가늠하여 활용하면 누구나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요컨대 소비자들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성능과 좋은 품질을 갖춘 상품을 사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된다? 소비자들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성능과 좋은 품질을 갖춘 상품을 사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합리적 소비에 대해서 다 배웠는데요. 앞으로 가셔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자, 합리적인 소비. 자, 이게 글의 종류를 먼저 보실까요? 설명문이고요.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 성격 객관적이며 해설적이며 예시적이고 제재는 소비이며 주제는 합리적 소비를 위해 소비자가 고려해야 할 점. 특징. 어려운 경제학적 개념을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청소년에게 친숙한 예를 들어서 글의 이해를 도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꼭 알아둘 시험 족보. 합리적인 소비 별표 치시고요. 합리적인 소비라는 것은 지출하는 돈의 가치가 가장 크게 되도록 구매를 결정하는 것.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소비.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소비다.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소비자들의 노력. 이거 별표 2개 치시고 5만원도 꼭 정리하세요. 내게 꼭 필요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상품의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아야 한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성능과 좋은 품질을 갖춘 상품을 사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와 관련된 표현, 그림의 떡, 싼 게 비지떡 이런 의미 정리를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읽기 가정에 따른 질문 생성의 예. 이 글을 쓴 목적은 뭘까? 읽기 전에 읽기 중에는 어떤 상품이 나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판단하기 위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 읽은 후에는 이 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두시고 다음 중 읽기 과정에 따른 질문 중 읽기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뭐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꼭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질문하기를 통한 능동적인 글읽기. 장점. 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글에 대한 자신의 이해도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으며 능동적인 독서 태도를 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질문하며 읽기 합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 꼭 복습하시고요.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신 후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